백호준이고요. 저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군무원 시험 요번에 경영하기 너무 어쨌다 저쨌다 말들이 많더라고요. 말들이 많은데 접근부터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접근부터가. 그러니까 군무원 시험이라는 게 난이도는 노무사 수준이기는 해요. 난이도는 노무사 수준이긴 한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노무사 실제 기출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난이도는 노무사 수준으로 맞추되 약간 7급 시험 정도가 가미돼 있어요. 그래서 노무사 문제만 풀어서는 합격하기 힘들어요. 하기 힘들고, 그리고 요새 추세가 뭐냐면 경영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변해요. 경영 환경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변하는데 새로운 등장하는 용어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잘 접근을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안 해줬던 것 같은데 기존에 똑같은 이론도 우리가 사용하면서 새로운 용어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 용어라는 것 자체가 수험생들이 문제점 중에 뭐냐면 솔직히 조금 응용력이 약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외우려고만 하다 보니까 응용력이 조금 약한데 좀 쉽게 접근해 보세요. 용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한번 쉽게 얘기해 봅시다. 규모의 경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규모의 경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때 경제란 말이 나오죠. 경제란 말이 나오면 저게 이코노마이즈, 절약하다예요. 절약하다. 그러면 기업이 절약하는 게 뭐겠어요? 기업이 절약해야 되는 거. 돈은 벌어야 되는 거지. 그쵸? 비용이죠, 비용.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회사 생산에 있어서의 규모가 커졌는데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범위의 경제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범위의 경제. 그것도 경제자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비용 절감이죠. 생산 품목이 늘었어요. 생산 품목이. 우리 회사. 생산 품목의 범위가 늘어났는데도 비용 절감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에어컨 어디 거죠? 삼성 거죠. 삼성이 에어컨 잘 만들다 보니까 냉매 같은 게 많이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그 냉매 생산을 초과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뭐 자동차용 에어컨, 냉장고 이런 데 들어갈 때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결합 요소가 있으니까 비용이 절감될 수 있죠. 그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 같은 거 해석할 때 거기서 경제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절약하다로 해석해 버리세요. 그러면 그 전체 문맥상 내용이 다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경영학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독일 경영학 이런 것들 배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경영학은 100% 미국식 경영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뻔해요. 미국 애들의 표현력 자체가 직선적이기 때문에 좀 뻔하고 영어 단어 속의 의미가 그대로 다 있어요. 뭐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이다. 이게 뭐 글로벌 금융위기 불러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뭐예요? 설명해봐요. 영어 공부도 해야죠. 프라임 뭐예요? 우량이죠. 우량. 서브 아래. 우량 아래 등급. 뭐? 부동산 대출. 비우량 부동산 담보대출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첫 번째 요인이 용어가 생소하고 어렵다예요. 용어가 생소하고 어렵다는 건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딱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축구 경기에서 업사이드 한번 설명해 봐요. 업사이드. 업사이드 모르면 축구 못 봐요? 그러면 야구 경기에서 피처보크. 그거 좀 묘하죠, 피처보크 그건.
그 피처워크 상황이라는 걸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야구 못 보네? 테니스에서 갑자기 뭐 사랑이 나오고 러브 뭐 이러고 나오고 그런 거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테니스 경기 못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경영학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계속 느끼는 건데도 내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고 너무 일상에 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편의점에서 물건 샀죠? 편의점 들른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편의점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케팅 용어가 몇 가지가 나오겠죠. 거기서. 먼저 포스기기 나오죠. 포스기기 오늘도 찍혔죠, 여러분들. 이거 들고 나올 때, 뭐 물건 들고 나올 때 바코드 찍잖아요. 뭐 바코드에서 맨 앞에 880으로 시작하는 거는 우리나라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코드에서. 뭐 갖고 있는 거 한번 봐봐요. 880 찍혔으면 한국 제품인데, 그 찍혀 나오면 그 매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 가게에 다 남아요. 그리고 그게 판매 내용이 본사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매장 진열이 바뀌어요. 어느 시간대에 어떤 고객층들이 어떤 제품이 주로 팔리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결국에?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하는 마케팅이 뭐예요? 결국에 마케팅 전략이. 고객관계 관리. 고객관계.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저게 무슨 말이에요? 이래 버린다고요. 근데 이거 지금 이해 못하는 사람 있어요? 솔직히?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 만든 다음에 고객하고 관계를 관리, 매니지먼트 관리란 말이에요. 관리하는 거예요. 고객관계 관리를. 근데 용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부터 극복하면은 경영학은 여러분들 오히려 쉬워요. 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문제가 어떠니 저떠니 나오는데 한번 봤거든요. 뭐 너무 쉽던데 뭐. 너무 쉬운데 단 용어 몇 가지를 꼰 게 좀 있더라고요. 용어 몇 가지를. 그 다음에 새로이 좀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일정 부분 몇 가지가 등장은 했어요. 근데 그 용어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군무원 시험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긴 해요. 사람들 준비한 사람들 그걸 어렵다 그러는 거는 너무 우습게 봤던 거예요. 시험 자체를. 너무 우습게 본 거고 그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게 뭐 노무사 시험보다는 쉽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 형태나 유형은 노무사 시험 맞추되 이것도 공짜가 들어가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무원 시험에 맞춰요. 공무원 시험 수준에. 근데 공무원 수준에서 경영학은 7급 감사직밖에 없죠. 7급 감사직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렵게 못 내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못 내되 노무사보다는 어느 정도 맞추기는 해요. 노무사 수준을. 근데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조금 현실적 용어를 몇 개 더 집어넣자. 시사적인 거. 그런 걸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의객서 보시면 경영학이라는 게 뭐 학생들이 범위가 넓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났던 많은 기업체 이 기업 내에서 그냥 쑥 한 방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에요. 근데 사회적 현상이 다양하죠.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쪼개놓다 보니까 범위가 넓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범위가 넓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전체적인 프레임을 잡아놓고 간다면 여러분들 일상적 학문이 경영학이에요. 일상적 학문. 예를 들어서 기업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본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들 돈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주식이죠. 주식을 통해서 기업을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기업 유형이 나오겠죠. 유형이.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기업 유형이 나올 거라고. 그럼 이 만들어진 하나의 조직을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직을 관리해줘야 되는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 관리 방식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그게 경영학의 이론적 발달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현실적인 이 조직이 결국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조직은 쓸모 있는 조직이요, 쓸모없는 조직이요? 쓸모없는 조직이죠. 성과를 내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조직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직은 결국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성과를 내게끔 우리가 끌어당겨 올 수 있냐. 요걸 생각해 줘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 조직행동론이에요. 그래서 조직행동론은 조직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다른 제반 요소 아래서 개인의 행동과 개인이 묶여있는 집단이 있겠죠. 그 집단의 행동, 그 다음에 조직 자체의 행동을 분석하는 게 조직행동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똑같은 말을 했어도 받아들이는 게 틀리죠. 이게 지각 과정이에요. 지각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떠한 특정 자극의 태도나 행동이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태도나 행동의 변화는 뭔가 하려는 욕구와 연관돼 있겠죠. 그럼 그 욕구를 한번 분석해보자. 그게 뭐예요? 동기부여 이론. 동기부여 이론. 그러면 조직에 도움이 되도록 애들을 학습시켜야 되겠죠. 그게 강화론이에요. 강화론. 이게 개인 차원의 분석에서 나와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개인 애들이 뭉쳐있는 게 집단이죠. 집단. 혼자 중국집 가서 뭐 먹으려고 그럴 때 머릿속에서 혼자 고민이 되긴 하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되죠. 고민되지만 의사결정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애들 데리고 딱 갔다. 그러면 큰애는 매운 거 무조건 짬뽕. 그 다음에 작은 놈은 짬짜면 뭐 그래가면서 막 여러 가지가 나와요. 복잡해지죠. 그럼 그거를 하나의 일사불란하게 통일시켜버리려면 힘들어요? 힘이 덜 들어요? 힘들죠.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과 의사소통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아빠가 딱 나서는 거죠. 야, 니네 8,000원 범위 내에서 무조건 골라. 리더십이 나와줘야죠. 리더십. 그게 이 부분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애들이 만족스러워야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태도에서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그럼 성과는 어떻게 나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면 성과는 어떻게 나와요? 성과 어떻게 나와요? 대답들을 하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도가 높아요. 그럼 성과 자체는 어떻게 나와요? 퀘스천 마크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고 꼭 잘하라는 보장 있어요? 우리 작은 딸은 요새 이제 세븐틴 컴백한다고 집에서 난리도 아니던데 걔가 걔를 좋아하고 걔네 노래 좋아한다고 해서 걔네들처럼 춤출 수 있을까요? 아빠 닮았는데? 몸친데? 안 된다고요. 대신에 만족도가 떨어지면 아예 그걸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확실히 떨어져요. 그러면 조직을 만들 때 최소한 어떻게는 해줘야 돼요? 최소한 요건으로서 만족도가 있게 해줘야 돼요. 최소한으로. 그래야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나중 가면 몰입도가 높아지면서 충성도가 강해지면서 조직에 대해서 열심히 해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처음부터 이게 성과가 나온다라고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관리해 주는 게 뭐예요? 인적자원 관리. 인적자원 관리. 이게 조직 파트가 되는 거예요. 조직 파트가. 그럼 이 조직 파트에서 조직만 잘 만들어 놨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이제 관리 형태에 들어가야죠. 어떻게? 마케팅.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물건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겠죠. 이걸 오퍼레이션, 생산 운영 관리라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마케팅에서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마케팅의 핵심은 고객이에요. 고객. 그러면 고객을 분석하고 고객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들을 짜는 게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을 조사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신제품들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내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비용 절감 해줘야 되죠.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한 제품 만드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물건 만들어서 팔았어요.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만들어서 마케팅해서 판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 평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회계가 되는 거예요. 회계는 여러분들 흔히들 우리가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I am a boy란 문장을 쓰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요? 네? 제일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요? 아, 왜 대답들을 하네? I am a boy 요거 쓰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 물어보면 애들이 문법을 알아야죠 뭐 이딴 소리 한다고요. 알파벳을 모르는 애들이 문법을 하면 뭐예요? 제일 먼저 알파벳부터 알아야지. 회계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의 언어예요. 기업만이 쓰는 독특한 언어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회계라고요. 그러면 개정 과목 같은 것들이 뭐냐면 단어가 돼요. 그럼 그거를 체계화시킨 재무제표 같은 게 뭐가 돼요? 문법이 되는 거예요. 문법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고급스러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활동이 뭐예요? 재무비율 분석이에요. 재무관리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회계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뭐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자본을 더 조달해야 되지. 자본 조달 의사결정. 실적이 나왔으면 아까 주식 만들었죠. 주주들한테 뭐 해줘야 돼요? 배당해줘야 되겠죠. 배당 의사결정. 잘 안 풀려. 그리고 아주 시트쳐 더 키워야 되겠죠. 뭐 해야 돼요? 투자 의사결정. 그러니까 자본 조달 의사결정, 배당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 요 세 가지 하는 게 뭐예요? 재무관리가 되는 거예요. 재무관리. 이게 하나의 기업에서 지금 매일 하고 있는 일이. 기업에서 지금. 이게 경영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학이라는 걸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저 따라오시면 시험 범주 내에서는 충분히 커버될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백날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말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 소원이 우리 큰딸 작은딸하고 제가 딸딸이 아빠인데 야구장 가는 게 꿈이에요. 근데 얘들은 야구에 대해서 그거 날아오는 공 맞으면 어떻게 해요? 라는 아주 비상식적인 공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절대 야구장 가요, 안 가요? 아빠가 가자 그러면 절대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하고 야구장 가는 게 꿈인데 그 꿈은 포기했어요. 네, 걔네가 한 20살 이상 돼서 그런 거에 대한 무뎌지고 자연스러워지면 그때 데리고 갈지, 그때는 뭐 아빠랑 안 가려고 그러겠지만 그때 되면 모를까 자연스럽게 뭔가 받아들여줘야 돼요. 애초에 머릿속에서 거부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경영하기 솔직히 어렵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을 다루는 것만큼 가장 어려운 게 더는 없죠. 가장 어려워요, 그게. 근데 경영학이라고 하는 매니지먼트라는 게 에이지먼트예요. 인간의 일생을 관리하는 거랑 똑같은 게 경영학이에요. 기업도 하나의 사회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데 기업의 활동이라는 게 결국에 뻔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은 그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하자, 인풋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조직의 목표라고 하는 효과성을 높이자라는 게 이게 경영학의 지도 원리예요. 효율성과 효과성. 저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과목들의 내용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조금만 프레임을 갖고 접근하면 요거만큼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머릿속에서 거부감 갖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거부감이 있는 순간 사람들은 힘들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게 아니라 친숙하지 않은 거.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면 책을 덮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찾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일상에서 맨날 겪는 일인데 그게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친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무조건 이 쌍 이거 어려워 뭐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건 끝난 거예요. 현재 모르니까 배우러 왔지. 아는데 왜 배우러 와요? 그렇죠? 모르니까 배우러 온 거고 여기서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어려워서 뭐 역같네 뭐 이상한 표현까지 막 써가면서 그런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요.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뭐 나중 가면 생산관리에서 이것도 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게 좀 녹음하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 생산 운영관리에서 재고관리 모형에 대표적으로 EOQ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적 주문량 모형이에요. 주문량 모형인데 이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외우기 쉽잖아요. 씨발 2도의 목을 베라. 이거 풀어는 드릴 거예요. 제가 명확하게 풀어는 드리겠는데 일단은 시험장에서 저거 알고 있으면 웬만한 재고관리 파트 문제 한 문제는 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뭐 요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해요? 물어보면은 이건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렇죠? 저 공식을 만들어내고 저 공식이 지금 현재는 뭐가 된 거예요? 보편 타당성이 인정돼서 일반화된 거예요. 저걸 만드는 사람이 최소한 30년에서 50년 동안 검증을 해보고 그게 맞아떨어지고 보편 타당성이 있다. 그때 이론으로 인정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게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하니까 풀어는 볼 거예요. 풀어는 보겠지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경영학이라는 게 뭐 거기 강의객서 보시면 경영학 시험이라는 게 경영학 자체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학문이에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본인의 투자 대비 성과는 확실하게 나오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만들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틀을 구축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틀과 틀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머릿속에서 거부감이 있으면 그 절대 접근 못합니다. 거부감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접근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인드가 구축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잘 모르겠어? 그럼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물어보시기 전에 딱 먼저 한번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웬만한 용어는 다 풀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제 경영 파트 들어가면 무역 수지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럼 무역 수지는 뭐예요, 여러분? 무역 수지. 요거 하려면 요거를 먼저 알아야 될 필요 있는데 무역 규모는 어떻게 따져요, 우리나라? 무역 규모는 어떻게 계산해요? 몇 개 팔고 몇 개 사왔는지지. 그게 규모잖아요. 규모. 근데 가끔 보면 학생들이 무역 규모 그럼 수출만 얘기해요. 그럼 일본 애들하고 요새 터지는 문제 전 상관없겠네. 그거 사와야 우리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 규모 하면 수출 플러스 수입이에요. 그러면 수지는 뭐예요? 수지는 저기 뭐 수지? 그 뭐야 분당협회 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수지 뭐예요? 수지타산. 무역에서의 수지타산은 뭐예요? 판 거와 사온 거의 차이지 뭐. 어렵게 접근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단순하게 접근하세요. 단순하게. 그러면 웬만한 용어 다 해결나요. 다. 아까 뭐 저기 EOQ 모형이라는 게 경제적
주문양 모형이겠다 그랬죠. 그렇죠? EOQ가 생산관리에서. 그럼 뭐예요? 경제자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비용 최소화죠. 비용. 우리가 생산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수준에서 주문량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끌어낼까요? 그러면 재고를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 생겨요? 재고 보유량이 많아요. 그러면 유지비용 엄청나게 들어가죠. 재고가 없으면, 재고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 생겨요? 못 팔아서 생기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고려한 최적의 주문량,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주문량이 몇 개냐, 이거 따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자체의 전체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나서 용어들을 그냥 쪼개면 용어들은 거의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니까 그건 부담 갖지 마시고 접근하세요. 저렇게 했는데도 막힌다. 그럼 갖고 와요. 물어보면 되지. 그렇죠? 그럼 설명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돈 내고 수업 듣는 거고 난 돈 받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요자고 난 공급자잖아.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야 시장 균형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상호 간의 만족도도 극대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줘야 돼요. 항상 모든 강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위와 분량이 많다. 범위와 분량은 많다라고 단정 짓고 가지 마세요. 경영학 다 했어. 그렇죠? 범위와 분량 많은 거 아니에요. 나는 법이 좀 어렵던데 그런 것들은 너무 범위가 넓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으로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또 경영학의 분야가 넓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입장 차이가 있는 거지 범위나 분량이 넓은 게 아니에요. 범위나 분량이. 뭐든지 말을 꽈서 풀어내려 보면은 한정없이 꽈내서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핵심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 그것만 짚어주시면 돼요. 그것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공부를 눈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눈으로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기 거로 시키려면 눈과 입과 손이 같이 움직여줘요. 그러니까 제가 판서를 좀 많이 할 겁니다. 판서를 많이 할 텐데 자기만의 필기 노트는 자기가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자기만의. 그거를 몇 번에 걸쳐서 하시면서 요번엔 검정색, 저번엔 다음엔 빨간색 그려가면서 회독수를 높이면서 거기에 보충, 추가,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가 요점 정리 형태로 좀 잘 돼 있을 거예요. 요점 정리 형태로 잘 돼 있는데 그거는 그거고 내가 손으로 쓴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핵심 이론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핵심 이론 정리가 되어 있을 테고 그 옆에 날개에 경영학 관련 주요 기출 문제들이 여기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날개. 그러면 내가 수업 시간에 요 이론들을 설명해 줬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해석해 버리세요. 어떻게? 나온 지문 하나하나당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걸 따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공부하라고. 어차피 문제풀이는 객관식 수업 때 해야 되죠. 그건 해야 된다고요. 요때 문제를 그냥 눈으로 풀지 마시고 지문들을 분석하라. 그런 식으로. 어떠한 주요 문제들은 주요 개념과 연계된 문제들은 내가 분명히 풀어드릴 거예요. 풀어드리겠지만 그게 반복되지 않으면 익숙해지지 않는 문제 생기는 거예요. 공부 진짜 많이 한 친구도 시험장 가면 헤매는 게 뭐냐면 문제적 접근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보시고 문제 바로바로. 그래서 경영학 수업 들은 날은 예습 안 해와도 돼요. 예습 같은 거 하지 마. 그거 힘들어 죽겠는데 뭘 예습을 하고 있어. 그 선행학습 같은 거 안 좋은 거야. 정부가 얘기했잖아요. 대신에 뭔 꼭 꼬박꼬박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세요.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모르니까 왔는데 뭐 예습하고 와. 그럼 집에서 혼자 공부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해드릴게요. 내가 해드릴 때
자기 거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옆에 보시면은 12번 수업을 할 겁니다. 12번 수업을 할 건데 뭐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 있나 싶어요. 싶긴 한데 꼼꼼하게 갑시다. 알겠죠? 꼼꼼하게 해서 12번 보는데 아까 얘기한 게 전부 다 나오죠. 처음에 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지만 그 주식을 발행하고 기업을 만들어내고 그럼 그 기업 속에서 기업가의 역할이라는 것도 필요하겠죠. 경영자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녹아들어 있는 게 뭐 경영학 개론 파트에서 경영학 일반이고 현대 경영 환경에서는 그 전략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강조가 됩니다. 전략이라는 게.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계속 변하죠. 그래서 전략적 접근이 없고 전략적 방향성이 잘못되고 전략 수립이 잘못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기업이 뭐고 경영자 역할은 뭐고 그 다음에 전략이 어떻게 꾸려져야 되는지를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한 집안을 제대로 알려면 그 집안 족보 알면 되죠. 그래서 경영학이라는 집구석에 족보를 한번 깹시다. 그게 두 번째 경영학의 발전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조직 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직 관리로.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개인 차원의 조직 행동과 가장 핵심적인 동기부여 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집단 차원의 조직 행동과 리더십 이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이제 거시 조직론이 그 조직 차원의 행동이에요.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조직의 문화는 어떻게 형성되고 조직의 변화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그런 측면이에요. 특히 여기서는 그냥 뭐 조직 설계에서의 변수들을 잘 보시면 돼요. 변수들을. 그 다음에 사람 관리해야 되겠죠. 사람 관리. 그게 인적자원 관리입니다. 회사에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조직에 맞는 직무가 있겠죠. 그 직무가 있고 그 직무를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인간이. 그럼 그 직무와 인간을 어떻게 적재적소의 적시주의적 관점에서 매칭시키고 관리할 것인가. 그게 인적자원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인적자원 관리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뭐 해야 돼요? 물건 팔아야죠. 뭐 사다 팔든 만들어 팔든 팔아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객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조사가. 그게 마케팅 조사와 소비자 행동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분석이 끝나면 전략적 접근을 해주는 거죠. 고객에게. 그게 이제 마케팅 믹스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그러한 것들을 하다가 이제 제품의 변환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해서는 제품 생산 시스템을 바꾸고 설계하고 제품 항상 오퍼레이션 파트는 처음에 이거예요. 제품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해야 되는 거고 그 공정을 개발한 다음에 애들을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프로세스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프로세스. 그게 일단의 생산관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재고라 완제품 재고라든지 부품의 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겠죠. 그게 재고관리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이 만들어서 나왔으면 그 물건에 대한 우리가 뭐 품질 관리 같은 것도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뭐 식스 시그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여러분 식스 시그마가 뭐예요? 식스 시그마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식스 시그마, 식스 시그마. 이거는 통계 수치 기호예요, 그냥. 이게 뭐냐면 3.4 ppm이에요.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식스 시그마 수준이 나오면 불량률이 아주 적어진다 이거예요. 파트 퍼 밀레니엄. 그러니까 뭐 100만 개 중에 100만 개 만들 때 3.4개 정도의 분량만 허용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걸 그래서 꿈의 품질 수준이라고 합니다. 꿈의 품질 수준. 100만 개 만들었는데 3, 4개 정도만 분량이 발생하는 거예요. 3, 4개 정도. 그러한 품질 경영 같은 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경영 정보 파트를 다룰 때 시사적 경제 용어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볼 겁니다. 경영 정보 하면서. 뭐 곳곳에서 우리가 하면서 제가 추가적인 신용어 같은 것들을 몇 가지씩은 언지를 해드릴 거예요. 언급해 드리겠지만 경영 정보 파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총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활동이 잘 됐는지 회계적으로 평가해야 되겠죠. 회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무회계 중심으로 보는데 이 재무회계는 뭐예요? 재무제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재무제표는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재무상태표, 현상태 보는 거. 그 다음에 포괄 손익계산서. 본전 뽑았냐? 이거 봐야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영업투자, 그 다음에 재무적 활동에서의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 따지는 거. 그 다음에 기초자산에서 기말자산으로 변화되는 거, 자본변동법. 그 다음에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내용, 주석 이렇게 5개. 그럼 그 5개에 들어가는 항목들과 그걸 활용하는 방법들을 회계 시간에 배울 거예요. 회계 시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관리 파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재무관리는 3가지 영역입니다. 어떤 영역? 자본 조달 의사결정.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어요. 자본 조달 의사결정. 그 다음에 배당 의사결정. 그 다음에 투자 의사결정. 그 3가지 영역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3가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남의 돈, 내 돈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뭐 기초자본으로 우리가 보는 게 주식, 채권, 그 다음에 상품 이렇게 3개가 되는데 이게 70년대 변동환율제도가 되면서 이게 국제적 거래에서 거래 시세가 너무 널뛰기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그 기초자산의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파생돼서 나온 게 파생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파생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것들은 뭐 선물 옵션 스왑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초적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거 계산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고 그것들은 제가 한두 줄로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기초 이론반이 끝나는 겁니다. 이 기초 이론반에서는 뭐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오지 마세요.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오지 마시고 오셔서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기초만 제대로 잡힌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게 이 경영학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열심히 한번 따라오세요. 알겠죠? 예, 뭐 군무원 시험 좀 요새 말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말들 많은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 단기간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커버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알겠죠? 예. 그럼 OT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